핫한 모빌리티 이슈 전해드리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재 PD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전기차 판매량까지 끌어올릴까라고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그 전에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워낙 또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그 목적지까지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 들어갔거든요. 네. 가서 지인 만난 거 있잖아요. 주유소에서요? 네, 얼마나 이게 지금 비싸면 이런 우연이 벌어지겠어요. 하긴 저도 그래요. 진짜 단돈 리터당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 10원 조금 더 비싼 주유소 가면 가슴이 쓰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요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달에 전기차 보조금 확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신청도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참에 전기차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가가 왜 이렇게 튀어오르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근데 이 침공 전에도 사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타진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를 살펴보니까 2월 달부터 이미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중동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8.64달러 찍으면서 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쪽 국가를 주시장으로 하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요, 2월 28일 날 배럴당 무려 100달러를 넘어서는 100.99달러를 달성하면서 고점 찍었고요. 네. 역시나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서부 텍사스 원유, 역시 2월 28일 95.72달러로 근 1년 동안의 가장 높은 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도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또 이제 유가가 너무 뛰니까 유류세 인하까지 했었잖아요. 조금 잡힌다 싶었는데요. 또 이게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11월까지 원유 수급량 조절 이슈 때문에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이게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거에 맞춰서 국내 유가도 조금씩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긴장 상황에서 다시 급등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유의 80%가 중동에서 생산하는 두바이유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를 타국에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투자한 곳에서 자급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대체 물량, 에너지 대체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진짜 유사시가 되면은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국가의 아픔을 좀 다룬 전쟁 관련된 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럽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는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기간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잡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상당히 거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정세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뒤에 서방 국가와 그의 동맹 국가들 vs 러시아 이렇게 해서 지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정세 자체도 상당히 불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가의 고공행진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기름값 계속 비싸질 텐데 때마침 맞춰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혹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신청이 될까요? 조만간 될 것 같죠? 네, 조만간 될 것 같고요. 대선도 껴있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신청하면은 지자체에서 이제 딱 알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에는 전기차의 구매와 관련된 문의라든가 아니면 관심도가 확 집중이 되긴 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런 지정학적인 부담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이 되면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략적으로 전기차 신차 출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폴스타2, 네. 네, 볼보의 XC40 리차지, 네.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엠에서 이 쉐보레 볼트 EV와 EUV 신형 모델 신차 발표회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일순간에 딱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아씨 딱 하고 확 지르시면은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기차를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럴 상황이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단점들 되게 많거든요, 정보가. 그런 것들만 쑥 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서시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단점들만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미 결심이 선 상태에서 네. 단점을 막 생각을 해서 마음이 바뀔까도 싶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시스템상 완전 다른 차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산 18시간.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산 18시간. 이게 요즘에 아무리 충전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주유하고는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이 충전이라는 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 충전 시간은 물론이고요.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 생활 반경 자체에 변변한 충전 시설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충전 시설이 있다 치더라도 요즘 대부분 다 공공주택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이런 시설에 만약에 충전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이런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은 변수가 많고 또 그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샀는데 2년 안에 전기차 더 이상 못 타먹겠네 하고 팔려고 하잖아요. 네.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래? 그럼 너 전기차 저 보조금 받았던 거 토해내. 네? 이런 지자체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전기차 한 푼도 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또 이제 권 PD님이 네. 내연기관차 러버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모델, 네, 부릉부릉을 그 향수를 계속 지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고민을 해봤는데도 나는 전기차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야겠죠? 네, 최대한 빨리 구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전기차 보조금 받아가는 순서 이거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착순이요. 구매 순서에 대한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 순서에 대한 선착순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오닉 5, EV6 인기 되게 많은 차량이잖아요. 이거 지금 구입해도 내년 가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작년에 주문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출고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추세 자체가 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 자체는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세 속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보조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출고받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신차로 출시하는 전기차 있잖아요. 네. 이거 예약 구매 광클하는 거 말고 이미 출시된 전기차는 대기 순번이 너무 오래 밀려 있으니까 이거 새로 출시하는 거 광클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기차까지 미치는 그 영향, 나비 효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얘기해 주신 말씀도 참 와닿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 네. 힘든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께 좀 힘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빨리 상처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